안녕하세요. 그들의 그날의 이야기 데이스토리입니다. 저는 데이스토리의 진행자 이종서입니다. 데이스토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첫 번째 패자 제한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패자는 무엇일까요? 승자와 패자의 패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패자는 주나라의 천자를 대신해 제후들의 모임을 열고 제후들의 리더로서 제후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여러 명의 패자가 있었고 역사서마다도 각각 인물들이 다른데요. 순자에서는 제한공, 진문공, 초장왕, 오왕합녀, 오랑구천으로 저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자가 저술한 인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한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제한공의 시작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의 제14대 군주 제한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한공은 폭군이었는데요. 우선 자신의 이복동생인 문광과 바람을 피우면서 그에 방해되는 문광의 남편 노환공을 살해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주를 거침없이 살해해버리고 그것을 사고로 위장하기까지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했죠. 하늘이 벌이라도 내리는지 제한공은 그의 사촌 공손무지에 의해 암살됩니다. 하지만 공손무지 또한 반대파에 의해 살해당하고 제나라의 군주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그럼 누가 제나라의 군주가 되었을까요? 바로 제한공의 동생이었던 소백공자가 자신의 형이었던 구공자를 제치고 제나라의 군주가 됩니다. 소백이 군주가 되는 과정은 꽤 험난했습니다. 우선 제한공이 살아있었을 때 소백과 규는 그가 두려워 각각 거나라와 노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제나라의 군주 자리가 공석이 되자 소백과 규는 출발을 서두릅니다. 왜냐하면 거나라와 노나라에서 제나라까지의 거리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죠. 이때 규의 가신이었던 관중은 규가 먼저 도착해 군주가 되어도 소백이 살아있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해 소백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관중은 소백이 지나갈 길에 매복을 하고 소백에게 활을 쏘는데요. 화살은 소백에게 명중합니다. 하지만 허리띠 장식에 맞아 소백은 죽지 않았죠. 이때 소백은 얼른 죽은 척을 합니다. 소백은 거기에다 한술 더 떠 자신의 행렬을 장례 행렬로 위장합니다. 소백에게 장례의 행렬까지 본 관중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규에게로 돌아가 보고한 뒤 느긋하게 제나라로 출발하죠. 그러나 그 사이에 소백은 재빨리 제나라로 도착해 제한공이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규와 관중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제한공에게 제한공의 가신이자 관중의 절친한 친구인 포숙이 간언합니다. 관중을 중용하자고 말이죠.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포숙의 추천으로 인해 제한공은 관중을 중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제한공은 노나라를 공격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제한공은 노나라에게 규를 죽이고 관중을 송환하라고 합니다. 패전국이었던 노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 규를 죽이고 관중을 송환하죠. 마침내 관중을 만나게 된 제한공. 그는 관중에게 부국강병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러자 관중은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 말하죠. 관중의 계획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제한공은 그를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관중이 재상이 되자 포숙은 누구보다 더 기뻐하며 항상 그의 밑에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관중과 포숙의 관계를 두고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죠. 관포지교를 한자로 알아보면요. 피리관, 절임 물고기포, 오조사지, 사길교인데요. 관중과 포숙처럼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뜻하곤 합니다. 아무튼 관중의 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철폐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자 제나라는 부유한 강대국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제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제한공이 즉위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제나라는 노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수읍이라는 지역을 할량받게 됩니다. 이 회담 과정에서 일이 발생하는데요. 회담을 벌이던 중 노나라의 장군이었던 조말이 칼을 들고 제한공을 협박해 지금까지 빼앗은 모든 노나라 땅을 되돌려달라고 말하죠. 죽을 수는 없었던 제한공은 마지못해 조약서를 작성합니다. 제나라로 돌아온 제한공은 다시 노나라를 공격하고 조말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제한공에게 관중이 말합니다. 억지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이기에 이를 어기면 신의를 저버린 것이 되며 잠시 화풀이는 될지 모르나 다른 제후들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고 말하죠. 이 사건은 천하에 널리 퍼져 제후들은 제한공의 신의에 감탄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후들은 제한공을 패자로 추대하죠. 제한공이 춘추 전국 시대의 첫 번째 패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제한공이 즉위한 지 23년째 되는 해 북방의 이민족인 산융이 연나라를 침략합니다. 연나라 군주 연장공은 제한공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한공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 산융을 격파해버리는데요. 연장공에게 배웅을 받던 중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연나라와 제나라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배웅을 받게 된 것인데요. 당시 국경을 넘어서까지 배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나라의 천자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관중은 제한공에게 지금 이것을 제나라와 연나라의 새로운 영토로 삼자고 말하죠. 제한공은 땅을 떼주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관중의 말에 따릅니다. 이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 제한공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되죠. 제한공은 패자의 지기에 맞게 부지런히 활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 점점 오만해지게 됩니다. 제한공이 즉위한 지 35년에는 주나라 왕실에서 제한공에게 하사품을 내립니다. 하사품을 갖고 온 사신이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고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한공은 대리인을 통해 받으려 하는데요. 이를 관중이 제지합니다. 관중은 제후들 중에는 주왕실을 따르는 제후들이 있으니 신하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죠. 결국 제한공은 신하의 예를 갖추고 하사품을 받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젊었던 제한공과 관중도 어느새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관중은 제한공에게 후계 자리를 굳건히 다져 내란을 방지하라고 조언하죠. 그로부터 얼마 뒤 관중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중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한공에게 여가, 수초, 개방을 조심하라고 충언합니다. 관중이 왜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였냐면 그들은 제한공의 비위를 잘 맞춰 자리를 꿰찬 간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후 명제상 관중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한공은 관중의 충언을 무시하고 그 3명을 가까이 하죠. 그 결과로 권력을 가지게 된 그들은 세자였던 소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공자와 무게를 옹립하려 하죠. 그리고 얼마 뒤 제한공마저 병으로 쓰러지자 제한공의 5 아들들은 서로 권력 다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공이 즉위한 지 43년 제한공은 삶을 마감합니다. 세자였던 소는 권력 다툼에 밀려 송나라로 망명하게 되고 여가와 수초는 무게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러는 도중 제한공의 시신은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아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끓게 되죠. 결국 소가 송나라의 지원을 받아 제나라로 진군하자 제나라 신하들은 왕이 된 무게를 독살하고 소를 옹립하죠. 그제서야 제한공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집니다. 제한공이 죽은 지 무려 10개월 만이죠. 오늘 저희는 현명한 신하를 얻어 천하로 호령했던 제한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자신을 죽일 뻔한 일을 용서하고 위대해진 제한공,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관중이라는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기에 그런 업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한공과 관중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그날의 이야기 데이스토리의 진행자 이종서였습니다.